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양지승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부터 출소한 지 한 달 된 승리의 열애설까지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3월 넷째 주 생방송 스타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 씨가 이들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며 돈벌이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만기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인플루언서 유혜원과 방콕 여행에 나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배우 유연석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글 작성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생,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 차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에 오르며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정동원. 한강뷰 아파트는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으로 대표적인 영앤리치 스타로 통하는데요. 올해로 17세.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부터 아이브의 장원영의 후배가 된 정동원의 고등학교 입학식 현장엔 수많은 팬들이 몰려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입학생을 대표해 선서까지 했다는 모범적인 소식을 전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3일 0시 16분쯤 정동원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만 16세가 되자마자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날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 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는데요. 고등학생인 정동원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에 대해 일부 팬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관련 처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통행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는데요. 오토바이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몸을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 씨가 이들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돈벌이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피고인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재판에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31차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하면서 돈벌이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서 박수홍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호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박수홍은 방송 스케줄로 인해 불참한 가운데 그의 아내 김다예 씨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날 재판은 2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재판 직후 박수홍 부부의 법률 대리인 측은 김 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상대방 쪽에서는 전혀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인 김용호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김다예 씨가 박수홍의 지인인 물티슈 업체 전 대표 고 유정환 씨와 교제했으며 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박수홍 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유 씨와 김다예 씨가 마약을 복용했다. 박수홍 씨가 반려묘 다홍이를 돈 벌기 위해 섭외했다.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문제에 대해서는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며 박수홍에 대해 악마 같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31차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김다예 씨는 자신의 SNS에 아직도 김용호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공범들,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경고하며 가짜뉴스로 인격살인하며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한 누리꾼의 댓글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그가 과거 유정환 씨의 전 여자친구였고 박수홍과 유정환 씨는 과거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는 주장이 담겼는데요. 김다예 씨는 유정환 씨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의 무서움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 변호인도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다, 유정환 씨와 같이. 근데 미국 라스베가스에 간 적은 하나도 없고 출입국 기록도 제시했고 마약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약 검사 기록도 제출했고 마약을 했다라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유정환 씨와 김다혜 씨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걸러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유정환 씨가 했던 업체에 대표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했고 그 관련성을 피고인 측에서는 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박수홍 측은 김 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김다혜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악플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마트를 갈 때도 뒤에서 마약을 한다라고 수군수군 대는 등의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굉장히 원형 탈모가 오는 등의 되게 고통을 받았고 박수홍 씨도 동치미 출연할 때 동치미 게스트로부터 마약하는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등 굉장히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김다혜 씨는 이렇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리 활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다음 증인들을 소환하신다고 하시는데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8월 김용호 씨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측은 김용호 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호 씨는 지난 2일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김용호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용호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욕죄 및 강요 미수죄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용호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릴 예정으로 박수홍 부부가 함께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 드라마 일타 스캔들로 로코퀸 명성을 되찾은 배우 전도연이 이번에는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으로 돌아옵니다. 전도연의 첫 액션물인 길복순의 제작 보고 현장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습니다. 특유의 러블리한 연기로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성공을 이끈 전도연이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로 변신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길복순 오픈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었는데 어떻게 일타 스캔들하고 좀 겹쳐서 사람들이 남행선에 이중 생활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첫 액션물에 도전한 전도연은 지난 21일에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그 소감을 전했는데요. 너무 해보고 싶었고 되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지 되는 그런 저한테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꼭 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킹메이커 등 매 작품마다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선보인 변성현 감독의 영화 길복순은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일에 이어 전도연과 설경구가 세 번째로 만나는 작품으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늘 항상 이렇게 제가 좀 산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크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늘 이렇게 옆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전도연은 전도연이죠. 예, 전도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액션 장면을 옆에서 봤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쓰럽고 막 걱정되고 그런데 넘기더라고요. 그 한계를 자기 한계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연이구나. 이날 변 감독과 배우들 전원이 강렬한 블랙 의상을 선보인 가운데 배우 구교환만 홀로 화사한 옐로우 체크룩으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 블랙이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킬러. 네. 기분 좋게 입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날이니까. 잘 어울립니다. 오늘 포인트를 제대로 주셔서 오늘 딱 보고 모든 분들의 의상을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차. 길복순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페셜 부문에 공식 초청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구교환은 베를린행을 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갈 줄 알았었어요. 네. 시뮬레이션을 좀 했어요. 이렇게 예? 베를린 거리를 거닐고 있는 제 모습도 상상해보고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작품은 가고 나는 못 가고. 처음이라서 좀 저도 사실은 이 길복순이 베를린 영화제와 성격이 맞을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근데 이제 가서 스크리닝 할 때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극장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놀라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연부터 설경구, 구교환까지 연기파 배우들과 스타일리시한 연출의 대가 변성현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는 길복순. 오는 3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K스타 뉴스 양지승입니다. 3년 만에 방송에 컴백한 배우 안재현부터 더 글로리로 일약 스타가 된 차주연까지 색다른 조합의 배우들이 KBS 주말극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생기발랄한 제작 발표 현장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KBS가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사각관계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진짜가 나타났다 제작 발표회에는 작품의 주역인 배우 백진희, 안재현, 차주영, 정희재가 한자리에 모여 남다른 케미를 뽐냈는데요. 따뜻한 봄날에 따뜻한 드라마로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장세진 역의 차주영입니다. 김준하 역을 맡은 정의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훌륭한 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태경 역을 맡은 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극중 산부인과 전문의를 연기하는 안재현은 이 작품을 통해 무려 3년 만에 연기 컴백에 나서는데요. 너무 행복하다는 감정은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서 좋은 작품 같이 만들어내서 주말 8시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현의 전작은 2020년 1월 종영한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인데요. 당시 전부인 구혜성과의 이혼 소송으로 작품보다 사생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분들 그리고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자리도 제가 폐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주목받는 캐스팅은 또 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에서 스튜어디스 해적 역을 열연한 배우 차주영입니다. 더 글로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모습도 글로리에서의 모습이 안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제 세진이로 나오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격들이 전작과는 요만큼의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재밌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재현의 상대 역은 백진이가 맡았는데요. 백진이는 일타 강사를 꿈꾸다 혼전 임신으로 커리어에 공백이 생긴 인터넷 강사 오연두 캐릭터로 열연을 펼칩니다. 앞서서 정경호 오빠께서 너무 일타 강사를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모니터 다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일타 강사가 되기 직전에 큰 일을 겪으면서 금방 그만두게 돼서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가 나타났다는 최근 종영한 삼남매가 용감하게의 후속으로 25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작이 최저 10%대까지 시청률 부진을 보였던 터라 진짜가 나타났다에 거는 KBS의 기대가 큽니다. 과거 KBS 주말극 황금기를 일군 바 있는 배우 강부자는 예상 시청률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주말 드라마 59점 몇 프로까지 해봤죠. 요즘 하도 프로그램도 많고 채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작품은 50점을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막장에 심심하지 않은 재미를 추구한다는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가 과연 주말극 명가로 불리던 KBS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스타 뉴스 김유진입니다. 배우 유연석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폭로글에 대해 24일 고소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갑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유연석이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혀를 찼다고 주장하는 폭로글이 올라왔다가 하루 만에 사과글이 올라온 바 있는데요. 최초 폭로자와 사과글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임이 드러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폭로자는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한다고 들었는데 해보라며 자신은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만을 말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연석의 소속사 측은 24일 전날 유연석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만기 출소 한 달 만에 인플루언서인 유혜원과 태국 여행에 나선 모습이 한 여행객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9일 만기 출소했는데요. 한 달여 만인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승리와 유혜원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여행을 즐겼다는 목격담이 보도됐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2018년 한 해외 매체를 통해 처음 열애설이 보도된 후 2020년 승리가 입대할 당시 동행한 여성이 유혜원으로 알려졌고 승리가 복역 중엔 유혜원이 옥바라지도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세론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홀덤바에서부터 주점 알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홀덤바에서의 김세론의 모습은 생활고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유명 유튜버와 남성 가수와도 함께 술자리에서 어울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같은 날 또 다른 매체에선 김세론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담을 기사화했습니다. 앞서 김세론 측은 재판에서 사고 후 술을 멀리하고 있다며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공판 직후 김세론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한 차례 거짓 아르바이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잇따르는 목격담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박사 파우스트 유인촌과 악마 메피스토 박혜수가 영혼을 건 거래에 나서며 불꽃 카리스마를 폭발시킵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가 6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역작 파우스트, 바로 그 연극 연습 현장에서였는데요. 27년 전 메피스토를 연기했던 유인촌은 여유로운 파우스트로 돌아와 소름 끼치는 악마로 분한 메피스토 박혜수와 치열한 기싸움을 펼칩니다. 젊은 파우스트로는 박은석이, 그레첸으로는 첫 연극에 도전하는 원진아가 나서 사랑을 속삭이는데요. 고전과 디지털의 만남으로 차별화된 연극 파우스트는 오는 31일부터 4주간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합니다.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김동준이 전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준은 지난 1월 1년 6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는데요.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팬사인회를 열고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 활동 재개를 알렸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동준은 KBS 5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에서 현종 역에 캐스팅돼 강감찬 역의 최수종과 연기 호흡을 맞출 예정인데요. 고려 거란전쟁은 귀주대첩의 주역 강감찬 장군의 승리를 스펙터클하게 그려내는 드라마로 올 하반기 방송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신임 감독이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첫 데뷔전인 콜롬비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한 클린스만호가 울산에서 첫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생방송 스타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